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TV생활백과 제레미 송 인사드립니다. 네, 오늘 모신 이분은요, 제가 이전 시간에도 말씀드렸죠. 컬처, 문화 전도사 되십니다. 어떤 문화냐고요? 우리 삶의 일부가 되는 문화입니다. 바로 장례 문화를 낯설지 않게 너무 프렌들리하게 우리의 삶의 정말 한 구성체로서 너무 편하게 전도하시는 분 되십니다. 그린힐스에서 이 서비스를 하고 계십니다. 팔러스 버디스입니다. 네, 마리아 조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도 저번 시간처럼 네. 우아하고 영화배우가 되시네요. 감사합니다. 우리 이 옆모습 좀 많이 좀 찍어주세요. 여기가 이렇게 아주 우아하십니다. 네. 자, 오늘 특별히 우리 저번에도 예고했는데요. 네네. 적지 않은 분께서 꼭 우리 조마리아님께 여쭤봐달라 그러셨어요. 납골당. 네. 납골당 서비스를 하고 있는지. 네네. 왜냐면 이제 묘지 분양 얘기만 쭉 얘기하셨는데 네네. 납골당에 관한 얘기가 상당히 궁금하셨나 봐요. 네, 그래서 저희 그린힐에서 납골당도 있어요. 그런 서비스 있습니까? 네. 그거 좀 설명해 줄 수 있나요? 네. 납골당의 종류나 그런 부분들. 이제 납골당 하면 이제 화장들을 많이 하셔서 네. 이제 화장하고 직결되는 거죠, 그죠? 네, 화장하신 다음에 이제 그 실내 납골당이 있고요. 실내 납골당이 있고. 실외 납골당이 그래요? 있어요. 두 가지예요. 오. 두 가지가 있고 또 땅으로 이제 묘지처럼 그 이렇게 섹션이 있어가지고 이제 땅으로 된 그런 땅에다가도 묻습니까? 네네, 그렇게 있거든요. 근데 그게 저는 지금 그린힐스에서 있어요? 네네 어느 묘지나 다 있어요. 아, 그래요? 네, 오. 그린힐도 있고 다른 묘지도 다 있고요. 그래서 납골당의 종류는 이제 바깥에 또 실내 유리 납골당 네. 또 이제 땅으로. 유리 납골당이라는 거가 바로 보편적으로 한국 분들에게 제일 많이 알려져 있는 게 유리 납골당이죠. 납골당. 이제 유리 납골당을 쓰실 경우에는 네. 이제 비석이 필요가 없죠. 왜냐면은 사진이나 가족 사진이나 또 그분이 평소에 골프를 좋아하셨다 그러면 골프 기념될 만한 네네, 것들. 골프 장갑 같은 거 이렇게 골프 공하고 이렇게 해서 데코레이션으로 해놓으면 이렇게 우리가 딱 봐도 저기 우리 아버님 거 이렇게 다 알 수 있게끔 돼서 유리 그 납골당 유품들 소장할 수 있게 거기다가 네네. 좀 배치할 수도 있고. 네네. 그 스페이스는 어느 정도 될 수 있나요? 스페이스는요, 뭐 그 유골함이 2분 들어가실 수도 있고 4분 들어가실 수도 있고 다양하네요. 네, 스페이스도. 다양해요. 오. 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제 납골당 하면은 꼭 화장을 해가지고 이제 쓰시잖아요. 네. 근데 요즘에는 이제 화장을 하셔도 묘지에다가도 많이 쓰셔요. 이유는 이제 이유는 네. 납골당 하면 이제 건물 안에 있잖아요. 그렇죠. 대부분 그럼- 건물 안에 있죠. 네. 그러면 아이들이 이렇게 와서 바라다 보고 그냥 가요. 앉을 데 무슨 말인지 없이요. 알겠다. 네, 좀 네, 답답할 수 네, 있어요. 네, 네, 네. 그래서 그런 우리 가족분들께서 그런 말씀들을 많이 저한테 해주시기 때문에 저는 그런 그분들의 경험을 모아서 여러분께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죠. 어떤 그 가족만에 갖고 있는 어떤 공간 스페이스가 좀 네. 없을 수가 있겠네요. 네네. 왜냐면 대부분이 다닥다닥 붙게 옆에 있으니까. 맞습니다. 네. 그래서 그 아까 얘기했던 네. 그 땅에다 묻는 스타일도 있는 거군요. 그리고 이제 땅에다 묻을 경우에는요, 이제 스페이스가 작잖아요. 이제 작기 때문에 이렇게 같이 이렇게 다 나란히 이렇게 바둑판처럼 이렇게 있기 바둑판처럼. 때문에 네. 그 땅에다가 이렇게 다른 사람들 자리에 의자를 놓을 수도 없고요. 그렇겠네요. 또 마찬가지로 이렇게 건너다 봐야지 돼요. 서가지고요. 그래서 이제 묘지를 이제 쓰시는 이유가 이제 그렇게 되는 거죠. 네. 한국에서의 그 화장 문화는 이제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아주 간단하게 돼 있어요. 네. 이제 반나절이면 모든 절차가 다 끝나요. 아침에 한 7시 정도에 장례식을 하시고 네. 그다음에 장례식이 끝나고 난 다음에 바로 이제 그 화장터 모시고 가서 그런 준비가 돼서 이제 11시 정도 되니까 벌써 다 그 장례 절차가 그냥 반나절이면 딱 있어요. 익스프레스로 딱 끝나는군요. 한국은. 네네. 미국은 어떻습니까, 상대적으로? 미국은 상대적으로 더 오래 걸려요. 왜냐하면
화장을 하시든 매장을 하시든 그런 과정은 다 똑같거든요. 그래서 자녀분들한테 이제 부모님들께서 그런 말씀들 많이 하세요. 네. 묘지 준비가 안 돼 있는 분들은 네. 아, 내가 이 다음에 죽으면 그냥 간단하게 화장해서 그냥 아무데나 뿌려 이렇게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 어른이 대부분들이 그런 얘기는 하시죠. 내심은 그런 게 아닌데. 네. 그렇죠. 네. 네. 그런데 이제 아이들한테 부담 주기 싫으니까 그러니까. 준비가 안 돼 있기 네. 때문에 이제 미안해서 이제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거든요. 근데 속내는 그러지 않으실 거예요. 네. 네. 그리고 미국에서는 이제 한국에서도 마찬가지고요. 네. 아무데나 그냥 뿌릴 수는 없어요. 그리고 바다에다가 그렇게 뿌리는 것도 그 다 허락을 받아서 그런 업체에서 이제 모셔다 뿌리고 네, 난 다음에 네. 다시 또 파일링 카운티에다가 그런 또 복잡한 절차들이 있군요. 네, 어디에다가 뿌렸습니다 하고 보고를 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화장을 한다 그러면 간단한 거는 아니기 때문에 네. 미리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알아두시고 먼 훗날에 나는 이제 화장을 할 것이면 이제 납골당을 미리 준비하시면 되겠고요. 또 매장을 하신다 그러면은 네. 묘지 준비 같은 거는 미리 이제 필수적으로 미리 다 되어 있어야 돼요. 꿀땅은 규모나 여러 가지 부분에서 비용 입장에서 조금 저렴할 수도 있겠네요. 저렴할 수도 있고요. 네. 저희 그린힐에서 이제 좀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이제 그 납골당이 한 500불, 납골당은 한 500불 정도로 하고요. 그린힐스에서도? 예. 예. 납골당 자체는 한 500불 정도에 하시고 네. 이제 비석이라든가 이제 안치하는 네, 그 네, 네. 이제 설치비라든가 네. 전부 다 합해서 한 2,500불 정도면은 이제 어휴, 하실 수 있게끔. 생각보다 되게 저렴하네요. 네, 그래서 그것도 한꺼번에 내시는 거 아니고요. 그것도 또 이렇게 분할도 가능한 거예요? 네. 그래서 그것도 이제 한 365불 정도 내시고 나머지는 뭐 한 60불씩, 이야. 60불 미만으로 3년 동안 이제 무이자로 해서 준비를 해 놓으시면 이 다음에 나는 이제 화장을 하겠다 그러시는 분들께서는 이런 준비를 미리 하셔서 아이들이 특히나 걱정 없게. 그 가족분들이 주변에 없는 분들이라든지 네. 홀로 지금 계시는 분들한테는 뭐 이런 장례 하나의 그 준비 자체도 납골당도 네. 나쁘진 않겠네요. 많이들 하세요. 아, 그래요? 네. 왜냐하면 가족들이 있건 없건 네. 묘지 그린힐 자체에서 다 평생 영구적으로 관리가 돼주니까 해주기 때문에요. 아이들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 아이들이 그거를 어떻게 관리를 하겠어요. 그렇군요.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시스템이 굉장히 잘 돼 있어서 염려 안 하시고 이제 미리 이제 특히 자녀들이 멀리 타주에 있다든가 네. 이제 이런 분들이 많이 미리 스스로 본인이 이제 준비를 다 이제 해 놓으시는 거죠. 좋습니다. 하여튼 그 일반 매장 쪽이라든지 납골당에 관련된 모든 장례 서비스도 네. 우리 마리아 존님께서 다 어시스트 가능하다고 하십니다. 네, 그죠? 네네. 자, 오늘은 이거 꼭 다루길 좀 원하는데요. 네네. 이전 방송에도 한번 말씀해 줬지만 사실 이게 되게 중요한 부분입니다. 네. 그 한국 생활이든 미국 생활이든 우리가 일상생활을 하면서 누구나 느끼는 스트레스가 있어요. 스트레스. 네, 맞습니다. 피할 수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너무 스트레스 많다 보면은 질병까지도 이어질 수 있는 거고, 네, 네, 맞습니다. 물론 적당한 스트레스는 건강에 좋다고는 하는데, 네. 자, 5대 스트레스라는 부분이 있다고 언뜻 얘기하셨어요. 네네. 저희가 어떤 이제 것들입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경험하고 계시잖아요. 미국인들도 마찬가지고 저희 네. 한국 분들도 마찬가지지만 5개로 뽑는 스트레스. 네, 최대 5대 스트레스 중에 이제 1위가 뭡니까? 첫 번째가 이제 사랑하는 사람을 잃었을 때, 아,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첫 배우자. 번째가 사랑하는 사람을 잃었을 때, 네, 그게 네. 뭐 가족이 됐던, 가족이 연인이 됐던, 네, 그렇죠. 아,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이제 두 번째가 그 배우자. 배우자. 네. 어. 그리고 이제 세 번째가 이제 경제적으로 잡을 잃었을 때 오는 스트레스. 갑자기 파이어 되거나 네네. 직장을 잃었을 때 네네. 그게 세 번째 스트레스군요. 네네. 나는 그게 첫 번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군요. 세 번째. 네. 그리고 이제 네 번째가 뭡니까? 장기간 이제 병을 앓고 계실 때 아. 장기간 이제 뭐 양로원에 계시거나 양로원에 이러면은 계시거나.
이제 항상 저부터도 이제 굉장히 마음이 어두웠었죠. 왜냐면 이제 어머님 오랫동안 이제 양로원에 계시고 늘 마음이 거쪽에 가 있으니까. 그렇죠. 네, 네. 그리고 이제 다섯 번째는 가족 다섯 번째가 이제 뭐 이제 이혼 문제라든가 이런 이혼, 자녀 디보스 같은 거, 네, 자녀 네. 문제. 그게 이제 대표적인 5대 스트레스인데 저희가 이제 그 배우자를 잃었을 때 한쪽 배우자가 자녀들이나 친구, 친척들이 이제 같이 함께 도와주시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말씀하신 네. 내용을 보면 5대 스트레스를 보면 유독 첫 번째하고 두 번째가 묘지하고 사망하고 관련돼 관계돼 있어. 사망. 네, 맞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네. 사망하고 관계돼 있다는 거는 사망에 필요한 절차 부분이 네. 같이 동반하는 스트레스거든요. 그렇죠. 이게 바로 장래 쪽하고 연결될 수 있겠군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준비가 다 돼 있으면은요, 마음이 편하니까 보이지 않는 스트레스가 없는 거죠, 아예요. 기본적으로.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제 묘지에 오셔서 이렇게 부부가 묘지 준비 또 묘지에 필요한 부수적인 준비라든가 뭐 장례 절차라든가 이런 준비를 다 하셨을 네. 때 그런 분들만이 누리실 수 있는 그런 어떤 그 정신적인 안도감? 그 말씀 네, 참 네. 좋다. 정신적인 안도감. 네, 그래서 그런 게 없기 때문에 네. 더 이렇게 기쁘고 네. 걱정이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어떤 고민이나 걱정이 생겼을 때는 특히 저 같은 경우에는 고민이 있으면 얼굴이 확 표가 나요. 그래서 사람들이 무슨 일 있어요 그래요. 그래서 그만큼 우리 인체가 어떤 고민이나 걱정거리하고 직접적으로 굉장히 관계가 있기 때문에 이런 묘지를 준비를 미리 했을 경우에는 이제 나이하고는 관계가 없어요. 그래서 젊은 사람들도 이제 많이 준비를 해놓죠. 한 번만 여러분들이 준비를 딱 해놓으시고 가족묘지라든가 준비를 해놓으셨을 때는 걱정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한국말 중에 네, 단어 중에 망연자실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네 맞습니다. 이 망연자실이라는 단어를 쓰는 그때가 언제냐면 바로 네, 고인이 됐을 때 유가족이 어디서부터 손댈 수 없게 뭘 어떻게 준비하지 못할 때 그냥 손 놓고 땅바닥에 그렇죠. 털썩 앉아서 어떻게 해야 돼요? 라고 할 때 그러니까는 많은 분들이 오히려 이렇게 준비되어 있는 분들은 잘 안 돌아가시는데요. 아이러니하게 이제 며칠 전에도 이제 외국 분이었는데 저 네. 한 25년 알고 지냈었거든요. 제가 아주 가까운 지인의 아주 오래된 네. 분인데 집도 두 채나 있으셨어요. 네. 그래서 이제 돈도 많고 이제 이랬는데 갑자기 돌아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집이라든가 이제 모든 재산이 이제 변호사한테 넘겨진 거예요. 아, 위임이 됐구나. 네네. 네, 그래서 네. 그런 경우에는 이제 제 잘못도 크죠. 저는 그분이 이제 묘지 준비라든가 이런 게 다 있는 줄 알고 이제 말씀을 잘 안 그만큼 드렸거든요. 경제적으로 어느 정도 된다고 생각하셔가지고 준비돼 있었을 거라 네. 생각하셨군요. 근데 이제 갑자기 이제 돌아가시니까 이제 그 가족분이 이제 전화가 오셔서 제가 이제 진행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평소에 이런 준비를 잘 해놓으면 겁날 게 없죠. 그렇죠. 우리 성경에도 두려워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예. 사실 이런 준비가 잘 돼 있는 분들은 무서울 게 없어요. 그리고 더 우리 삶이 더 튼튼하고 건강해질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미리 그 어떤 특히 법적 서류 절차라든지 네. 책임자 선정하는 거를 미리 같은 그렇죠. 걸 준비할 수도 있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우리 자녀들도 근심 걱정이 참 많을 수밖에 없는 게 이제 또 연로하신 부모님들 계시는데 이런 준비를 하긴 해야 되는 거를 알고 있으면서도 이제 또 경제적으로도 이제 힘들어서 못 하실 경우도 있거든요. 근데 그런 분들 전화 주시면 많은 아이디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그래서 제가 마리아조님을 통해서 그 시청자 여러분들이 느끼는 공통적인 부분이 뭐냐면 저도 포함된 얘기지만 네네. 이런 장례 절차, 장례 문화를 가족들끼리 편하게 얘기할 수 있는 소재로 만들어 놓으셨어요. 네, 감사합니다. 정말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옛날에는 사실 부모하고 이런 얘기를 나누기가 좀 애매한 부분들이 있잖아요. 근데 이거를 그냥 너무 편안하게 하나의 그냥 톡할 수 있게끔. 지금은요 많이들 오세요. 손자, 손녀, 뭐 베이비들 다 데리고 와가지고 아이들한테 그분 같은 경우에는 교육적인
문제가 네. 교육적인 차원에서 네. 손자 손녀들 다 데리고 와서 네. 이 다음에 할머니 할아버지가 이제 돌아가셨을 때 여기가 이제 영원히 이제 할머니 할아버지가 계실 곳이야 하고 그랬더니 그 손자의 표정이 조금 어두워지면서 굉장히 측은한 모습으로 갑자기 부산하던 아이가 굉장히 정숙해진 거예요. 네, 네. 그래서 특히 독일이나 외국에 같은 경우에는 그런 죽음에 대한 거를 아이들한테 교과서 과제로 가르치고 있죠. 사전에 미리 다 나눠주는 거. 네, 우리가 얼마나 이렇게 살아있는 이런 시간이 소중하고 중요하고 이런 거를 체험한 사람만이 그 시간의 중요함을 알 수 있거든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죽을 뻔했다는 분들이 더 잘 사시는 이유는 한번 그만큼 어려움을 겪으셨기 때문에 나머지 삶이 너무 소중하고 귀중하기 때문에 이제 허투루 안 쓰게 되는 거죠. 시청자 여러분 중에서 부부관계가 뭐 인꼬부부처럼 아주 좋으신 분들이 물론 많이 계실 거라고 봅니다. 근데 혹시나 오늘 아침에 혹시 부부싸움 때문에 다투셔가지고 아유 제 원수 밥도 먹고 싶지 않은 부부들 전화하셔서 미리 사전 답사 한번 오십시오. 그러면 네. 없던 사랑 아마 더 돈독하지 않을까. 왜냐면 제가 이런, 네. 그렇게 그 지금 말씀하셔서 생각나는데요. 실제로 부부싸움 하시고 같이 묻히기 싫다 이러셔가지고 두 분이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있어요. 내가 평소에 제 왼수하고 살았는데 왜 죽을 때까지도 같이 있어? 이렇게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물론, 제가 네. 농담으로요. 네. 마주보게 했어요. 마주보고 손잡고요. 네. 그리고 제가 말씀드린 대로 따라하세요 그랬어요. 어. 그랬더니 안 잡으시려고 그러더라고요. 처음에 멀뚱멀뚱. 그래서 어. 제가 일부러 잡으세요. 그리고 이렇게 손을 연결을 해드렸어요. 여보 미안해. 또 이제 남편이 또 아내한테 여보 미안해. 이렇게 서로 저는 이제 농담으로 시작했는데 나중에는 그분이 정말 진심이 통해가지고 눈물을 글썽글썽 하시면서 여보 내가 이제 잘할게. 잘할게. 그러면서 이제 오늘 와인 한 잔 마셔야 되겠네. 그러면서 가면서 우리 마리아 조님한테 우리 두 부부 꼭 같은 옆자리에다 준비해 주세요. 이렇게 가시겠네. 아니 그죠? 이제 같이 하셨죠. 같이 하셨구나. 네네, 사인까지. 하셨죠. 네, 사인하셨는데 그래서 그런 거를 볼 때 우리가 가끔은 이제 이런 그 많은 시인들이나 그런 예술가들이 그게 잘 안 떠오를 때 또 아니면 정신적으로 고통을 받고 있을 때 가장 많이 방문하는 곳이 묘지 방문이에요. 그러니까요. 그분들도 옛날에는 다 우리하고 똑같이 한때 굉장히 그 아주 그 멋있는 삶을 살으셨던 네. 분도 있고 정말 남부럽지 않게 했지만 네. 우리가 자연의 섭리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제 다 너도 나도 다 가야 되는 그런 과정이잖아요. 그러니까 신이 우리한테 공통적인 똑같은 평등의 그거를 주신 거가 그렇죠. 사람은 누구나 태어나서 다 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잖아요. 그런 거 생각하면 너무 감사하고요. 네. 이런 시간이 정말 너무 소중한 것 같아요. 감사하고. 그러니까 즐겁게 감사하면서 살기에도 시간이 되게 모자라거든요. 네. 근데 지나고 나니까 내가 괜히 쓸데없는 걱정 속에서 이렇게 살았구나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죠. 그러니까 네. 제가 그 우리 조마리아님하고 같이 방송을 하면서 저 개인적으로 또 느꼈던 건 뭐냐면 저도 사실 제 나이가 있잖아요. 그래서 옛날 우리나라 유교 한국의 어떤 정통 네. 그런 장례 문화를 듣고 배우고 자랐기 때문에 네네, 그렇죠. 이런 장례라고 하게 되면 되게 좀 뭔가 우울하고 묘절에 가면 사람들 엉엉 우는 어떤 이런 거가 뇌리에 박혀 있을 수밖에 없는 전데 우리 조마리언님을 뵈고 나서 이건 하나의 세러모니 네, 맞습니다. 그잖아요. 네. 가족끼리 서로 모여서 가족애를 더 돈독히 하고 그렇죠. 그러니까 뭔가 좀 문화가 달라요. 그럼 미국 문화 쪽에 이런 문화 컨설팅을 하셔서 그런지 모르지만 그러니까 뭔가 저한테 다르게 오고 있는 거죠. 아마 시청자 여러분께서도 아마 그 정서가 그대로 전달되지 않을까 저는 봅니다. 그래서 감사합니다. 장례는 절차가 아니고 문화라는 부분을 하여튼 우리 마리아 조님을 통해서 거듭 확인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조사하신 결과 미국에 살면서 또 한국에 살면서 세계인들이 갖고 있는 5대 스트레스 첫 번째 사랑하는 사람을 잃었을 때 네. 그죠?
네네. 두 번째 배우자를 잃었을 때, 네. 세 번째 생계에 관련된 직장을 잃었을 때, 네. 네 번째가 이제 장기간 양로원이나 장기간의 어떤 그 네, 병원에 병원이나 이런 데다가 내 네. 몸을 의탁할 환자. 수밖에 없을 때 네네. 환자분들, 네네. 그죠? 다섯 번째가 디보이스, 이혼, 뭐 네. 자녀 문제, 네네. 그잖아요. 네. 근데 유독 이 첫 번째, 두 번째는 사망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결국 이런 장래 부분이 같이 부속적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건데, 미리 준비가 돼 있다면, 돼 그분들이 있다면 이제 최소한 조금 이 스트레스 염려가, 항목에서 그렇죠. 뺄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정신적으로 또 네. 경제적으로 우리가 때로는 잘 살았지만 또 경제적으로 많이 또 이렇게 손해를 갑자기 봐서 네. 돈이 없을 수도 있고요. 또 아이러니하게 가장 어려울 때 또 더 어려운 큰 어려움을 또 이렇게 당할 저도 때도 어떤 그 있거든요. 문헌이나 자료를 통해서 제가 이렇게 좀 조사한 결과 네. 사람들 물론 화장을 원하시는 유독 그런 부분들은 있대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자기 묘자리 땅에다가 묻고 싶어하는 거가 공통적이 뭐라 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맞습니다. 내가 평생 살았는데 내가 살면서 집과 전세에 살고 아파트에 살지 모르지만 네. 죽기 전에 내가 묻을 땅 하나 못 하냐 이런 농담 아닌 농담하시는 네, 분도 네, 있는데 네, 네. 대부분이 자기 묘자리에서 주무시기 원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이래요. 근데 맞습니다. 사전에 준비하지 않아 가지고 그 추수를 못 하시고 화장으로 어쩔 수 없이 가는 경우들도 많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네, 네. 지금 이렇게 설명하시는 부분들은 미리미리 묘지를 네. 준비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렇죠. 사전에 준비하지 아니하면은 아까 제가 맞습니다. 말씀드렸던 망연자실할 수 있는 그 어려움에 그런 경우를 또 봐오셨고 주변에서 네, 네. 그죠? 네. 늘상 전화 많이 이제 교회에서 장로님이나 이제 목사님들 저한테 전화 많이 오시거든요. 네. 갑자기 아무런 준비도 없고 어려운 가족인데 이렇게 상을 당해서 그때 어떻게 제일 떠오르는 단어가 망연자실이에요, 정말. 네. 그래서 정말 이웃 사람들이 도와주기도 어렵고 그래서 뭐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그 화장을 많이 택하는데 화장 장례 비용도 만만치 않아요.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뭐 1, 2천 불에 할 수가 없어요. 네, 네. 제가 뭐 초창기에는 화장하는 장례 비용이 700불 했다가 1200불 했다가 1800불 했다가 2500불 했다 지금 이제 뭐 10,000불 받는 미국 장의사들도 많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어차피 먼 훗날 한 번쯤은 다 이렇게 마지막 비용을 해야 될 거를 우리 자녀들이나 이제 주위 사람들에게 이제 부담 주지 않기 위해서 미리 이제 스스로 준비를 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정말 많은 젊은 분들이 뭐 20년 전에 벌써 장례 준비 다 해놓으시고 묘지 준비 다 해놓으시고 이렇게 하셨거든요. 근데 이제 지금 가장 아쉬운 게 뭐가 있었냐면요. 묘지를 준비하시면서 묘지 외에 부수적인 거는 나중에 할게요. 이러시는 분들이 되게 많았어요. 몰랐거나 네네. 근데 저부터도 그냥 나중에 할게요. 그러면 네, 그러세요. 그러고 이제 초창기 때 소홀히 했었죠. 초창기 때 네네. 근데 그분들한테는 제가 굉장히 미안한 게 묘지는 예전에 3,000불에 샀는데 그 묘지를 쓰기 위해서 들어가는 추가 부대 비용들이 부대 더 비용이 한 배보다 6,000불 배꼽이- 정도 내셔야 돼. 한 사람이요. 근데 거기에 비해서 새로 이제 분양되는 그 묘지 자리가 이제 겉관이 2개가 다 포함되어 네, 있고 네. 겉관 설치비를 안 내도 되시기 때문에 거의 한 20%가 이렇게 절감이 되는 거죠. 네. 하여튼 그래서 이런 프로 우리 마리아 조님과 함께하는 프로를 통해서 이런 얘기들을 서로 가족들과 그냥 허심탄회가 얘기할 수 있는 문화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잖아요. 많이들 하고 그죠? 계시고요. 실제로 또 그걸 보고 계시니까. 네네. 그리고 어. 준비를 하시면 되게 또 자녀분 입장에서는 부모님께 너무 고마워하고 그러니까. 또 자녀 입장에서도 부모님 옆에 같이 나란히 이제 우리도 같이 할게요 하고 같이 자연스럽게 그냥 서로 손잡고 네, 운전해서 많이들 한번 하세요. 그린에서 한번 사전 견학도 해보고 왜냐면 네. 피크닉 공원이니까 맞아요. 그잖아요. 네. 그리고 1년에 5번 행사도 하니까 네, 네. 때에 따라서 좀 저 가서 행사도 참여해 주시고 그렇죠. 네, 아무튼
그 장래의 이런 좀 의미심장한 단어들을 되게 아주 그 문화, 컬처, 아름다운 문화로 이렇게 전승하고 계시는 우리 조마리아님 옆에 계셔서 우리는 축복입니다. 아유, 고맙습니다. 네. 자, 우리 이제 방송 또 얼마 시간이 남지 않았기 때문에 네네. 세미나 좀 한번 네. 좀 정보 좀 알려주시고요. 셋째 토요일 날이요. 네. 이제 저희 그린힐에서 11시, 오전 11시에 이제 매달 네. 셋째 주 토요일 날 몇 네네. 시에 하죠? 11시요. 11시 AM. 네네. 그러면 세미나 준비하시고 이제 물론 가기 전에 사전에 조금 네네. 좀 어포인트만 하시면 좋겠어요. 네네, 맞습니다. 자료도 있고 네네. 그다음에 점심 되면은 좀 배가 출출하시니까 점심 제공합니다. 점심 제공까지 하신대요. 예, 그러니까 아주 좋은 준비까지 해주시니까 그러면 거기 가서 세미나 한번 들어보시고 네. 개인적으로 여쭤볼 수 있는 부분들은 직접 만나서 네네. 서류 같은 거 뭐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요. 여러분이 이제 미리 준비하시고 갖고 계신 서류 네. 다 리뷰해드리고 리뷰도 뭐 해주시고 빠진 게 있나 뭐 네. 또 궁금하신 거 이런 개인 거. 상담 다 가능한 거잖아요. 네네. 그리고 이제 저희가 구글에 가시면요. 구글에 조 마리아 장례 이야기 치시면요. 이제 좀 상세하게 그런 스토리잉이 다 돼 있어요. 네네네. 그래서 그거를 보시면 많이 좀 참고가 되실 거예요. 네, 아무튼 이렇게 화면에서 보신 것처럼 오늘 머리며 립스틱이며 얼굴에 나오는 이 모양, 옆모습 우아하십니다. 그러니까 고맙습니다. 장례 문화를 이렇게 우아하고 럭셔리하게 아.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 분명히 제공하실 분이니까요. 자, 전화번호 위치 있습니다. 언제든지 전화하시길 바라고요. 이런 문화들을 서로 그냥 허심탄회하게 나누는 이런 문화가 됐으면 네. 좋겠어요. 감사합니다. 네. 그런 부분에 충분히 일조하고 계십니다. 네, 여러분 지금 이 시간에도 많은 어려움들 갖고 계시는데요. 혼자 계시지 말고요. 또 이렇게 알고 계시면 좀 일을 당해도 더 여러분의 마음이 더 이제 튼튼해지실 수 있고. 우리 마리아조님을 통해서 묘지 분양을 꼭 구매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럼요. 언제든지 전화하면은 거기에 네, 대한 이런 그럼요. 정보를 다 네. 편하게 줄 수 있는 거죠. 그럼요. 여러분이 궁금하신 거 또 이제 알고 계시면 또 훨씬 또 마음도 더 편하실 거예요. 그래서. 좋습니다. 팔러스 버디스에 위치한 그린힐스 감사합니다. 그곳을 지금 서비스하고 계시는 마리아조님과 함께한 시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좋은 저녁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